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Next Generation SSDs Using WMV Code라는 논문으로 올해 페스트에 발표되었고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입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SLC에서 멀티레벨 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비트를 한 셀에 저장하는 추세가 진행되면서 각 셀의 P 사이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의 세분화에 따라서도 계속 P 사이클이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럼 이런 추세 하에서 이레이즈 카운트를 줄이는 것이 SSD를 오래 쓰는 것에 유리할 것인데, 이 저자들이 주목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셀을 재사용을 해서 이레이즈 카운트를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저자들의 이번 퀘스트 논문은 기존의 핫스토리지에 제출했던 WM 코드 논문에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핫스토리지에 발표했던 저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WOM 코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은 예전에 펀치홀 같은 그런 종이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던 시절에 이미 연구된 그런 개념인데요. 단방향으로만 변경이 가능할 때 그 단방향 변경을 오버라이트를 해서 여러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LC의 예시를 보면 먼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QLC니까 총 16개의 전압 준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전압 준위가 4비트의 데이터에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데이터 컬럼과 이 전압 컬럼이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WOM 코드 같은 경우에는 2,4라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WM 코드 같은 경우에는 2비트의 데이터를 16개의 전압 준위에 대응시키는 그런 코딩 방식이 되겠고요. 이 왼쪽과 같이 총 4개의 제네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2비트의 데이터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다음 제네레이션으로 옮겨주면서 플래시 메모리지만 여러 번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WM 코드의 동작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 01, 11과 같은 데이터 패턴이 이 특정 셀에 기록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압준이 2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01의 패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10에서 01로 전압준위가 바뀌어야 하고요. 그럼 전압준위가 2에서 5로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111일 경우에 이제 전압준위를 5에서 11로 올려주면서 11의 데이터를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하나의 셀에 대해서 전압준위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이 셀이 나타내는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WOM 코드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들이 핫스토리지에 발표한 그 이전 프리비어스 워크에서 WM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안을 했고요. 얘네들은 좀 간단한데, 먼저 첫 번째로 코드 워드 쉐어링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총 16개의 전압 준위를 4개의 제네레이션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4개의 제네레이션을 사실은 각 제네레이션마다 한 개씩의 전압 준위를 더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왼쪽과 같은 데이터 패턴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에서 11로 바뀌는 이 전압 준위를 바뀔 때 만약에 쉐어링이 되지 않은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전압 준위가 2에서 7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 오른쪽과 같이 쉐어링이 되는 경우에는 2에서 3으로만 전압을 바꿔줘도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형의 데이터를 또 나타내고 싶으면은 오른쪽과 같이 쉐어링이 되는 경우에는 3에서 6으로 바뀌고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1, 2를 나타내기 위해서 7까지 올렸던 게 다시 이제 10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쓰는 순간 이제 페어링이 안 된 경우에는 총 4개의 제너레이션을 전부 썼기 때문에 이 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리프로그램이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00, 01, 10, 11 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다시 전압 준위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한 번 더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래서 왼쪽보다 하나의 제너레이션을 더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쉐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ame generation transition이라고, 이제 내가 만약에 전압준위 5번에 제너레이션 2번에 있었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11로서 우연히 나보다 더 높은 전압준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대로라면 이 5번 전압준위에서 11로 올려줘야 하지만 이 최적화에 의해서 그냥 같은 제너레이션 안에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근데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00이라면 이 전압준위를 아래로 내리는 프로그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의 전압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최적화를 도입한 것까지가 저자들의 기존 워크였고요. 이번 패스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이런 최적화들을 SSD의 에뮬레이터 상에 구현을 함으로써 실제 SSD 환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구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NVM과 FVMU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FVMU에는 QLC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자들이 그 익스텐션을 구현해서 메인라인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저자들이 새로 추가한 그런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컨벤셔널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는 로직이 들어갔고, 그리고 GC의 로직이 약간 바뀌었고, 그리고 뭐 FEMU에 QLC를 추가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멀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컨벤셔널 SSD랑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냥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오면 빈블락에 얼로케이션을 해서 라이트를 해주고요. 근데 컨벤셔널 SSD랑 다른 점이, 컨벤셔널에서는 인빌드 페이지가 더 이상 얼로케이션이 불가능해졌는데 이 WOM 코드는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밸리드 페이지에 대한 얼로케이션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 NVM의 기본 그 오버 프로비저닝 비율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들의 그 라이프 타임을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이레이즈가 된 직후에 처음에 첫 페이지가 쓰여지고, 만약에 같은 LB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오면 다른 위치에 얼로케이션을 받아서 그 페이지를 쓸 것이고, 그러면은 기존의 페이지는 인밸리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인밸리데이트 된 페이지는 다시 얼로케이션이 가능한데 그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오버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와 3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리프로그램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맥시멈 제너레이션까지만 이 2, 3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부 셀이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하면서 이레이즈를 해줘야만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의 얼로케이션이 되지 않고 이레이즈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스라인이고요. 저자들이 SSD를 위해서 이 WOM 코드를 최적화한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맥시멈 제너레이션보다 더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셨듯이 각각의 이 특정 페이지를 이루는 수많은 셀 중에 하나라도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same generation transition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저자들의 아이디어는 이 특정 셀들이 몇 개 안 되면 그냥 ECC에 의존을 해버리고 그 셀은 그냥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지를 구성하는 셀들 중에 한 개가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을 해서 이 페이지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태일 때 그냥 그 맥시멈 제너레이션인 셀은 냅두고 나머지 셀들은 프로그램을 해서
어차피 하나의 셀은 나중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ECC에 의존해서 데이터 복구를 하고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한 일부 셀이 있더라도 그 페이지를 계속해서 쓰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이 아이디어가 유효한 근거로 저자들이 제시한 것은 먼저 ECC의 캐패시티가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의 전체 라이프 타임 동안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SSD의 초반부에서는 ECC가 그러니까 실제 에러가 발생하는 비트의 수보다 ECC의 캐패시티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우리가 데이터 복구용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강점은 이제 원래 이제 페이지에서 이렇게 비트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 비트 에러가 어느 비트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디텍션하는 오버헤드가 또 있는데 이제 이 저자들은 그 로케이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셀이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텍션 없이 그냥 복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ECC를 보통 페이지의 OOB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큰 의문이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라이프타임에서 원래 일부 셀이라도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을 하면 얘는 이레이즈가 되어야만 했는데 이제 ECC에 조금 더 의존을 하고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한 셀의 개수가 스레시홀드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페이지를 그냥 계속 리유즈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CC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는 대략 3% 정도로 잡아놨고요. 현재 QLC 이전까지는 대략 7% 정도의 ECC 캐패시티가 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멀 GC 모드입니다. ITMVM의 베이스라인 GC 정책에서는 일단 그리디하게 빅팀을 셀렉션하고 그리고 이 라이트MVM 코드를 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추정이긴 한데 GC의 트리거 조건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남은 프리블럭이 로우 워터마크에 도달하면 반드시 GC가 트리거 되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 좀 굉장히 애매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되게 노력이 많이 들었는데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좀 설명이 가능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리거 조건을 잡아놨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잡혀 있고 이제 GC 옵티멀 정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되더라도 로우 모터마크에 도달하더라도 GC를 트리거를 하지 않고 얘를 미룹니다. 언제까지 미루냐면 이제 포어그라운드 GC가 돌아야 할 때까지 미루는데 그런데 컨벤셔널에서는 프리블럭이 없으면 더 이상 라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WOM 코드에서는 프리블럭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밸리드 페이지의 오버라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GC를 이렇게 계속 배째면서 미룰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GC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루고 그리고 정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 포어그라운드 GC를 하겠다. 이게 GC 옵티멀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우 리드 모드입니다. WM 코드의 베이스라인에서는 기존 그 페이지에 또 셀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를 읽어다가 그거에 맞게 준위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 리드 모드는 그냥 이전 데이터를 읽지 않겠다. 대신에 각 페이지의 제너레이션을 트래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프리 이그스팅 데이터가 뭐가 있든지 간에 다음 제너레이션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전압 레벨에 매핑되는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거를 읽지를 않고 그냥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볼티지 레벨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바로바로 하겠다라는 게 NR 모드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same generation transition의 그 찬스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제너레이션을 트래킹을 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오버헤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핑 테이블에 같이 대략 2비트 정도로 저장하면은 제너레이션 그냥 같이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무시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페이지는 데이터 콘텐츠의 변화에 의해 WOM 코드의 성능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WOM 코드는 이전에 쓰여진 코드에 따라 Same Generation Transition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변화량에 성능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실험의 방법은 시퀀셜 패턴으로 드라이브를 채우고, 그리고 데이터를 일정 비율만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드라이브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1GB의 드라이브 스페이스에 총 25번을 채우는 작업을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막대는 WOM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컨벤셔널 컨피규레이션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당연하게 데이터의 변화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우개 횟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컨벤셔널에서는 그 데이터 컨텐츠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WOM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쓰여졌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냐, 그래서 그 이전에 쓰여졌던 데이터와 새로 쓰는 데이터가 유사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Same Generation Transition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비트 플립이 많아지는 패턴에서 이와 같이 이레이즈 카운트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어떤 쓰기 패턴이 WOM 코드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GB 스페이스에 25GB의 라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패턴은 총 5가지를 사용했고요. 일단 핫S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유니폼 시퀀셜한 라이트를 발생시키고, 핫R은 유니폼 랜덤 라이트입니다. 이와 같은 유니폼 패턴의 경우에는 드라이브의 전체 영역이 고르게 인밸리데이트 그리고 리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그래서 GC 오버헤드가 상당히 적고, 그리고 WOM 코드가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데 그로 인한 단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래 QLC의 경우에는 4비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중에 QLC를 2비트에만 매핑시킨다면 전체 나타나는 로지컬 스페이스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전체 QLC를 1비트에만 매핑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전체 그 로지컬 스페이스의 크기가 QLC에 4비트를 매핑시켰을 때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MLC, SLC와 같은 크기의 그런 로지컬 스페이스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SLC, 그러니까 모드로 사용했을 때 이제 풋프린트와 같은 크기의 카패시티를 주었고, 이제 MLC로 주었을 때 풋프린트의 2배에 대응하는 캐패시티를 주었고, 그리고 QLC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풋프린트의 4배에 대응하는 캐패시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QLC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풋프린트의 3배에 해당하는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어떤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그런 형평성을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 때문에 원래 그 QLC 모드로 사용했을 때 GC를 더 레이지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1,4 WOM 코드에서는 더욱 잦은 비율로 GC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GC 오버헤드가 이와 같이 크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콜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핫 패턴에서 전체 영역에 유니폼하게 데이터가 들어온 것과 다르게 콜드에서는 특정 영역에만 인텐시브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블록에서의 그 리프로그램 레이트를 봤을 때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그냥 밸리드하고 항상 리프로그램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일부 페이지들만 계속 인밸리드와 리프로그램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면 해당 페이지가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을 하게 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리프로그램이 가능함에도 밸리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는 이제 그 상태로 가비지 컬렉션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니폼하지 않고 스큐드하게 들어오는 데이터 액세스 패턴은 WOM 코드에 굉장히 불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 1,4 코드는 SLC 모드와 같이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이 크기 때문에 GC의 오버헤드가 더욱 이렇게 강조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2,4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파란색 코드도 이 GC가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니폼하게 액세스되는 패턴보다 어느 정도 이레이즈 카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다 요약을 해보자면 유니폼하게 액세스되면서 블록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고르게 맥시멈 제너레이션에 도달하는 패턴이 이 WOM 코드가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패턴이 되겠고요. 반면 이제 스큐드하게 들어오는 패턴은 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찬스는 적고 반면에 스페이스 오버헤드로 인한 GC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으로 인한 GC 오버헤드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여기 이제 이 검은색 라인과 진한 초록색 라인은 GC 옵티마이제이션 모드를 킨 경우입니다. GC 옵티마이제이션 모드를 키면은 이와 같이 이레이스 카운트가 크게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GC의 트리거 조건이 원래 베이스라인에서는 그냥 프리블럭이 워터마크보다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GC를 트리거 시키기 때문에 밸리드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또 그 이레이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만 이 GC OPT 모드를 켜주면은 트리거 포인트가 되어도 가비지 컬렉션을 바로 돌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블럭들의 인빌리드 페이지에 최대한 리프로그램을 흡수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포어그라운드 GC를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트리거를 시키기 때문에 GC가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얼 워크로드 실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인데요. 트레이스는 이 아래 표와 같은 환경들에서 총 11개를 추출해서 사용했다고 하고 11개의 트레이스의 라이트 어마운트는 최소 1메가의 페이지에서 최대 50메가의 페이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레이스 실험을 할 때에 두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이 한계점들은 각각 WOM 코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트림 커맨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물론 컨벤셔널 컨피규레이션의 경우에도 이 트림 커맨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GC 효율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WOM 코드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인밸리드 페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컨벤셔널보다 더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트레이스에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자들이 실험을 할 때 그냥 랜덤하게 제너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WOM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기존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same generation 트랜지션과 같은 그런 최적화 찬스가 많기 때문에 그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WOM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약간 불리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스의 그 풋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 표준화를 하면서 각각의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각각의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줬는데 기준을 뭘로 맞췄냐면 QLC 모드, 그러니까 컨벤셔널에서 사용하는 것을 풋프린트의 2배 영역으로 잡았고 한 셀을 2비트에 대응시키는 것을 이제 100%로 잡았고 한 비트에 대응시키는 것을 50%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 50% 스페이스에 어떻게
이 워크로드를 넣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 약간 궁금한데 어쩌면 뭐 LBA를 뭐 나머지 연산을 해가지고 넣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레이즈 카운트에 관련된 결과이고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WOM 코드 지금 여기 범주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컨벤셔널이고 나머지가 WOM 코드입니다. 이 WOM 코드들이 이런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다 빨간색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MP 워크로드, MP 어스랑 MP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WOM 1,4 그러니까 QLC 한 셀이 1비트에 대응되는 컨피규레이션의 경우에 굉장히 큰 이레이즈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아까 마이크로벤치 실험에서 보셨듯이 이 GC가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스큐드 액세스 패턴이라 GC 오버헤드가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마이크로벤치에서 마찬가지로 GC OPT 모드를 적용하는 순간 이 이레이즈 카운트가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GC OPT 모드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 컨벤셔널에 비해서 모든 워크로드에 대해서 더 좋은 이레이즈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인데요. WM 코드는 이제 기존에 프로그램되었던 데이터 비트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 리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read before write가 오버헤드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오버헤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NR 모드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안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제너레이션을 반드시 바꿔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를 무시할 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파란색과 연두색 부분이 NR 모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리고 하늘색과 노란색이 NR 모드를 적용한 것인데 NR 모드를 적용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실행 시간이 큰 폭으로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소하고 있고 그 실행 시간이 빨간색인 컨벤셔널과 견주어서 거의 오버헤드가 없듯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막대들은 GC 오버헤드로 인해서 이 실행 시간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C 오버헤드를 줄이는 GC OPT 모드를 NR 모드랑 동시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행 시간 측면에서 빨간색과 견줄 수 있게 나타나고 있고요. 모든 워크로드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실행 시간을 많이 줄였다. 그리고 앞선 실험에서 보셨듯이 실행 시간은 비슷한데 그 이레이즈 카운트는 훨씬 적다. 이런 장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NR 모드로 인한 엔듀런스 감소의 영향 실험입니다. 이 NR 모드를 적용하면은 same generation transition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찬스가 없기 때문에 엔듀런스가 더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NR 모드는 라이트 트래픽을 더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고 GC OPT 모드는 라이트 트래픽을 감소시키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잘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위의 그래프는 GC OPT 모드가 적용되지 않은 컨피규레이션들이고 아래는 GC OPT 모드가 적용된 컨피규레이션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레이즈 카운트 측면에서도 물론 NR 모드가 이레이즈 카운트를 약간씩 더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C OPT 모드를 동시에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빨간색인 컨벤셔널 컨피규레이션에 비해서 이레이즈 카운트가 항상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시 성능이 아닌 테일 레이턴시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저자들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테일 레이턴시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1,4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일 레이턴시가 보여지고 있는데 2,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컨벤셔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의문이 들었던 것은 GC OPT 모드의 경우에는 그 가비지 컬렉션을 최대한 레이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포어그라운드 GC가 거의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테일 레이턴시, 그러니까 GC OPT 모드를 켰을 때의 결과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실험 결과인데 MLC와의 인듀런스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WOM의 2,4 코드는 MLC와 같은 크기의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WOM 코드는 셀의 전위 레벨을 여전히 16개로 사용을 하고 MLC는 전위 레벨을 딱 4개만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셀의 내구도 측면에서는 MLC가 더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MLC보다 더 좋다라는 것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실험은 이제 PE 사이클을 MLC는 10K로 설정을 하고 WOM의 QLC 모드는 3K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전체 워크로드가 돌고 나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PE 사이클을 얼마나 소모했는지를 이제 엔듀런스로 변환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이 지금 나타내는 것은 MLC의 엔듀런스에 대비해서 WOM의 엔듀런스가 몇 배로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MLC보다 WOM이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한 파란색은 GC OPT 모드를 켰을 때고, 그리고 연한 파란색은 GC OPT 모드와 동시에 NR 모드를 켜줬을 때의 컨피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컨피규레이션의 모든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 비율이 1보다 크게 나타내기 때문에 MLC보다 엔듀런스 측면에서는 더 좋은, 무조건 더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C OPT 모드만 켰을 때 엔듀런스가 당연히 NR 모드를 같이 켰을 때보다는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리드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당연히 MLC가 더 좋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전 논문과 같이 WOM 코드를 제안을 했고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데이터의 오버라이트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WOM 코드의 트레이드 오프는 장점으로는 이레이즈 카운트를 줄일 수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프로그램을 한번 할 때마다 바뀌는 전압 레벨이, 그러니까 전압 레벨의 델타의 크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셀의 손상을 적게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무튼 장점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액세스 패턴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스큐드 패턴의 경우에는 이제 WOM 코드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캐패시티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read before write를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최적화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먼저 GC OPT 모드로 GC를 최대한 레이지하게 밀어서 액세스 패턴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도록 했고요. NR 모드의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퍼포먼스를 더 중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NR 모드를 킴으로써 퍼포먼스 오버헤드 없이 컨벤셔널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